자, 오늘 인수분해 좀 나가봅시다. 자, 인수분해 기본적인 공식들은 설명할 생각이 사실 없고요. 근데 이제 인수분해 고등에서 나오는 것만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기타 등등의 인수분해 있죠. 특이 인수분해 쪽을 기준으로 되도록이면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인수분해 공식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 있죠. a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제곱 플러스 b세제곱. 그냥 얘를 이런 애가 있으면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만 해볼 거야. 근데 이게 이거 a 플 b의 전체 세제곱인 건 당연히 알잖아. 이 정도 식을 보이면. 근데 얘를 실제 식에서 관찰할 때는 세제곱처럼 관찰되는 애가 몇 개가 있는지를 사실 확인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총 덩이가 몇 덩이야? 세 덩이지. 이 세 덩이짜리 중에 3차가 있는 애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 이 시리즈짜리 하나하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알아? 그치. 걔가 세제곱이 두 개처럼 관찰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세 개이면서. 그렇게까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애를 좀 찾아볼 건데, 어쨌든 얘는 몇 차가 관찰될 때, 누군가의 전체 세제곱이 관찰될 때 의심해 본다 정도야. 의심해 본다. 의심하는 확인하는 것은 이런 거죠.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A라는 애의 세제곱이지. 기준 잡는 애 쓰고.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야? B라는 애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세제곱인 애 두 개를 관찰했어? 그 다음 뭐 확인해? 두 번에 한 번에 세 배가 있는지, 한 번에 두 번에 세 배가 있는지 관찰한 다음에는 A 플 B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쓰고 마무리하는 거지,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쓴 다음에 세제곱, 이렇게 쓰는 마무리잖아. 그래서, 어쨌든 얘는 식에서 관찰을 한다 정도의 해석의 차이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됐죠?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 든 거예요. 자,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에요? x의 세제곱인 거 확인하고. 누구의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죠? 중간 거를 확인만 거친다고. 두 번에 한 번에 세 배가 있고, 한 번에 두 번에 세 배가 있으니까 너는 공식 중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기준을 쓴 거에 전체의 세제곱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인 거야. 그쵸? 그래서 형태를 외운다. 얘를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형태를 외운다. 세제곱짜리가 여러 개 관찰이 된다면 두 번에 한 번에 세 배, 한 번에 두 번에 세 배짜리인 항 네 개짜리에서 관찰이 되나를 확인한다 정도의 해석인 거야. 됐어? 뭐 이런 공식 하나 있었고요. 또 너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공식이 이런 거 있었죠. 두 번째, 세제곱 불 세제곱짜리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당연히 이 위에도 그냥 뿔짜리만 썼는데 당연히 맞짜리도 있죠.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바뀌는 것 뿐이죠. 세제곱 불 세제곱의 기준은 얘는 누구의 세제곱이고 A의 세제곱이고 뒤에 것은 B의 세제곱인 상태잖아. 그럼 세제곱 불 세제곱인 형태에서는 기준이 되는, 여기서는 누가 기준이었어? 플러스 A와 플러스 B가 기준이니까 기준이 되는 걸 쓴 다음에 뒤쪽에 형태를 만들죠.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 거야? 앞에 거 제곱, 얘네 둘의 곱한 것의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을 쓴다. 이런 형태였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는 애가 만약에 얘라고 쳐볼게요. 졸지 말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 y세제곱분의 8 요걸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얘도 세제곱분 세제곱이죠. 세제곱만 세제곱이든 세제곱분 세제곱이든 어쨌든 세제곱분 세제곱인 거야. 얘는 기준이 되는 애가 누구의 세제곱이고 x라는 애의 세제곱이고 뒤에 것은 마이너스 y분의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너는 기준이 되는 애가 x 마이너스 y분의 2구나를 쓰고 나서 뒤쪽은 형태를 만든다. 어떻게 만들면 돼요? 앞에 거 제곱 곱한 것에 마이너스 y분의 2x 뒤에 거 제곱 y제곱분의 4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마무리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관찰한다. 세제곱불 세제곱 또는 세제곱만 세제곱도 똑같이 세제곱불 세제곱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다. 뿔마가 바뀌는 것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수꼴이든 뭐든 다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였죠. 됐죠? 뭐 이거하고 또 설명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봐요. 세 번째에는 이런 게 있었죠. 세제곱짜리가 여러 개 관찰되는 것 중에 A세제곱,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 마이너스 3 ABC 이렇게 있는 애. 얘도 여기서 관찰 포인트만 말해주자면 세제곱짜리가 여러 개가 관찰되는 경우 2개 이상이 관찰돼야 돼. 근데 보통 얘 관찰하고 얘 관찰을 좀 헷갈리고 틀리는 경우가 간혹 존재하는데, 왜냐면 너희가 마이너스 1은 누구의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야. 1도 1의 세제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만 누군가의 세제곱으로 자꾸 관찰하게 되면 걔를 보통 놓치는 경우 중에 이쪽이 있어. 상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데 1의 세제곱인데,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세제곱자가 두 덩이가 있고 상수가 있을 때 걔도 누군가의 세제곱인지 관찰해야 되는 애야. 얘가 보통 그걸 제일 못 보는 형태 중에 하나고. 그럼 만약 예를 들면 얘는 A하고 B하고 C라는 기준을 잡을 거고 얘 각각의 세제곱인 거 확인했어. 그 다음에 확인할 만한 게 세제곱자리는 어차피 곱한 거에 마산배가 있나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 곱한 거에 마산배가 있나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야. 근데 그럼 얘 중에 제일 못 보는 유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있는 거야. 저기 있는 거 말고 이런 거 해볼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8Y 세제곱 뒤에 마이너스 1 하나 있고 마이Y에 마이래 X니까 플러스 6xy. 보통은 요런 식으로 써 있는 것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상태인 것 같아, 대부분. 얘는 항이 몇 개짜리, 항이 몇 개짜리니? 항이 4개짜리지. 항이 4개짜리에서 의심되는 포인트가 보통 둘둘 아니면 셋 하나짜리하고 둘둘, 셋 하나. 둘둘의 느낌은 뭐였어? 두 개를 공통인수로 묶었을 때 다시 공통인수가 생긴다. 또는 셋 하나는 제곱마 제곱이 만들어진다. 뭐 이런 형태잖아. 근데 얘에서 만약에 보통 이 세 개가 보였을 때 요 항은 4개짜리야. 근데 여기서 뭐가 보여? 세제곱 보이잖아. 그럼 이거를 보통 의심 먼저 해보지. 그럼 얘는 누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너는 x의 세제곱이고 너는 마이너스 2y의 세제곱이잖아. 두 번에 한 번의 세배, 한 번에 두 번의 세배는 없어. 그럼 그게 안 되네. 그럼 둘을 보통 의심해 본다고. 그럼 얘를 x마 2y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4y제곱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뒤쪽에 그러면 x마 2y라는 걸 만들 수 있냐를 관찰하겠지. 안 되잖아. 둘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보통 뭘 놓치는 거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인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된다는 걸 보통 놓치는 거야. 그럼 얘를 곱한 것에 몇 배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 마이너스 3배가 틀렸네. 세팅 잘못했어요. 이거 마이너스여야 돼요. 됐어? 그냥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그럼 얘네 곱한 거에 몇 배가 있어? 마 3배가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얘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준을 그냥 잡죠. x-2y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되는 거고 뒤에 형태를 만들잖아. 형태 어떻게 만들어? 각각의 제곱에 스마일의 마이너스로 만들죠. 각각의 제곱 x제곱 플러스 4y제곱 플러스 1 각각의 제곱 스마일의 마이너스 플러스 2xy 스마일의 마이너스 2y 스마일의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인수분해 끝난다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ABC를 확인하죠. 그 다음에 얘 곱한 거에 마산배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형태를 만들죠. A뿔, B뿔, C 기준 만들고요. 뒤쪽의 형태를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각각의 제곱에 스마일의 마이너스, 마 AB, 마 BC, 마 CA였어요. 됐죠? 여기서 곱셈공식의 변형에서 나왔던, 곱셈공식 변형에서도 설명했던 그 특이 경우는 지금 언급만 해볼게요. 너네 A뿔, B뿔, C가 0이면 내 결론 내려봐. A뿔, B뿔, C가 0이면?
A뿔 B뿔 C가 0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3ABC와 같다. A뿔 B뿔 C가 0이면 얘가 0이면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은 마이너스 3ABC가 이항돼서 3ABC와 같다. 기억해? 두 번째가 이거였죠? A뿔 B뿔 C가 0이 아니야. 얘가 0이 아니야. 얘가 살아있다는 얘기야. 근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와 같다면 얘랑 얘랑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없어져야 됐다는 얘기지. 그럼 누가 0이란 얘기야? 이 부분이 0이란 얘기지? 이 부분이 0이 되려면 뭐로 묶었을 때? 2분의 1로 묶었을 때 A마 B의 전체제곱, B마 C의 전체제곱, C마 A의 전체제곱이어서 A랑 B랑 C랑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여기에 네 번째라고 말할 애가 하나가 있는데 네 번째에 나오는 애가 이런 거였어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근데 사실 나는 얘는 관찰 포인트를 만들지는 않아요. 얘가 공식으로 이렇게 되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근데 얘를 나는 이걸로 관찰하지 않고 니네 이 식의 형태의 인수분해 뭐라고 이름 붙여서 인수분해 했었어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그쵸?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뭐냐면 상수항과 2차항과 4차항으로 막 이루어진 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건데 걔는 첫 번째 뭐 합니까? 2차항은 A나 B 같은 걸로 치환하죠. 맞아? 두 번째 크로스해서 인수분해 해보죠. 근데 크로스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세 번째 뭐 했어요? 누군가의 제곱 마이너스 누군가의 제곱꼴로 이거 셋 하나로 묶어서 셋 하나로 강제로 만들어서 묶어서 인수분해한다 꼴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를 기준으로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 이게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특이 인수분해 중에 하나인 거야.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자 그럼 얘는 치환 먼저 해볼게요. 라지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라지 B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럼 AB 라지 AB 플러스 라지 B제곱이잖아. 이렇게. 얘 크로스 인수분해 되니? 안 되지. 그럼 이 상태에서 잘 보이는 사람은 한 방에 고쳐도 되는데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얘하고 얘만 보는 거야. 2차짜리만. 걔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예요. A뿔 B의 전체 제곱을 만들든지 A마 B의 전체 제곱을 만들든지야. 둘 중에 하나지. 근데 식은 변하면 안 되잖아. 위에 식이랑 똑같으려면 얘는 마이너스 AB를 만드는 거고 위에 거랑 같으려면 얘는 플러스 3AB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 중에 누가 버려지는 거야? 밑에 게 버려지는 거야. 왜 밑에 게 버려져? 나는 얘를 이렇게 바꿔서 뭘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곱마 제곱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여야 되고 이 앞에 딸려있는 개수 있지? 걔가 제곱수여야 돼. 제곱수. 이건 1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마 제곱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보통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할 때 야, 요 흐름이면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다 되긴 해. 당연히. 치환한다. 크로스 해본다. 크로스 안 된다. 완전 제곱식 만든다. 그래서 제곱마 제곱으로 푼다. 그래서 뿔자리 하나, 맞자리 하나 둘 다 써서 앞에 개수가 제곱수인 애를 선택해서 인수분해한다야. 됐어? 근데 이거는 매번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두 개 다 쓴 다음에 할 필요 없이 왠지 어느 쪽으로 되는지 보여. 그걸 하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다시 나열했으면 이게 A제곱 플러스 스몰 B제곱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스몰 AB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만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것을 먼저 한번 쓰고 뒤에 것을 한번 더하고 합차니까. 자, 앞에 것을 한번 쓰고 A제곱, B제곱 한번 쓰고 뒤에 것을 한번 뺀다. A, B를 뺀다. 이런 형태의 인수분해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였어요. 특이 인수분해 중에. 됐어? 됐죠? 자, 이제 요거를 좀 요 위에 거부터 예시되어 있는 것만 우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여기.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까지. 자, 5번으로 특이 인수분해 볼게. 이런 인수분해였어요.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 기억해요?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 얘는 조금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바꿔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대칭형 4차식 인수분해. 근데 대칭형 4차식은 어떤 형태로 써있는 게 대칭형 4차식이었는지 기억해? 4차식인데 딱 가운데의 차수를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 근데 여기서 보통 뭐 때문에 얘를 못 다루게 되냐면 개수가 진짜 똑같지 않아도 돼. 뿔마가 반대여도 돼. 뿔마가 반대인 것도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야. 그 부분을 설명하고 싶어서 얘를 지금 설명할 거거든. 자, 좀 아름다운 문제 하나 걸리면 좋은데 하나 예시 찾아와야 되겠다. 예시. 이거는 꼭 예시를 들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예시. 오케이. 마음에 안 드는 식인데 얘는 마음에 드는 식으로 강제로 바꿔서 두 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얘는 그 67페이지에 필수형 6번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거긴 한데 얘 변형식도 한 번 더 설명할 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우선 스타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칭형 4차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찰 포인트는 이런 거야. 4차식인데 근데 보통 4차식 같은 경우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상수가 1이니까 뿔마일밖에 못 집어넣어 보지 않냐? 이거 아마 뿔마일 넣었을 때 0이 안 돼요. 뿔마일 넣으면 0이 안 되는 형태야. 그러면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인수정리를 통해 안 될 때 관찰하는데 여기에 보면 가운데가 2차지. 2차를 기준으로 좌우를 봐봐. 마오 1, 1 어때?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가운데 걸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야. 근데 봐봐. 여기는 마지, 마오. 여기도 마오지. 그렇게 똑같을 필요는 없어. 하나는 뿌리고 하나는 마여도 돼.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고 여기는 플러스 5여도 돼. 부호가 반대인 것까지 가능이야. 근데 더 나가서 얘가 아예 개수가 아예 달라도 돼. 근데 걔는 나중에 이 뒤쪽에 있는 항이 여기는 1이잖아. 걔가 치환되면 다시 대칭으로 바뀌는 형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초반에는 잘 못 볼 거야. 초반에는 잘 못 볼 건데 4차식인데 개수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진 않아. 근데 인수정리가 안 돼. 그럴 때 대칭형 4차식을 의심할 수는 있어. 치환을 통해서. 근데 다시 자, 얘를 먼저 기본적으로 풀어볼 거야. 니네 인수분해할 때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는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끌고 가야 돼. 왜? 이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럼 얘 대칭형 4차식은 풀이 방법이 고정돼 있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대칭형 4차식 어떻게 풀어야 되니? 이건 풀이를 외워야 되는 거야. 이거 말고는 안 풀리기 때문이야, 이거. 조립제법 안 된다고 그랬죠? 인수정리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풀이가 고정이어서 외워야 돼요. 무조건 x제곱으로 묶어낸다라는 고정된 풀이를 갖고 있어요. x제곱 묶어낸다. 그럼 요 뒤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는 받아들여졌어? 그쵸? 자, 얘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중괄호 열어버리고
얘네들 보여? 얘네들? 됐죠? 됐죠? 얘를 x뿔 x분의 1의 전체 제곱 형태 또는 x마 x분의 1의 전체 제곱 형태로 바꿀 거야. 근데 거기는 어디를 관찰하는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를 만약에 x뿔 x분의 1로 바꿔. 이거 전체 제곱했어. 그럼 이 분홍 부분과 얘가 똑같니? 안 똑같지. 2가 더 크잖아. 그럼 몇을 빼야 돼? 2를 빼면 돼. 이렇게. 그럼 식의 변화가 없잖아.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x뿔 x분의 1이 생기지. 그럼 얘네 둘을 몇으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5로 묶어내면 x뿔 x분의 1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 5에 x뿔 x분의 1. 그럼 내가 아까 전 했던 말을 다시 들어봐봐. 얘네 둘의 부호가 어때도 상관없다고 그랬어. 반대여도 상관없다고 그랬지. 그러면 얘 부호가 반대면 여기가 마이너스 5로 묶었을 때 여기가 x마 x분의 1이 돼. 그럼 얘를 뭐로 만들면 돼? x마 x분의 1의 전체 제곱 뿌리로 바꾸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른 것도 괜찮아. 근데 얘가 개수가 다른 것도 돼. 근데 그 개수가 다른 것은 여기의 개수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찰했을 때 얘가 대칭형인지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치환됐을 때 개수가 대칭으로 만들어져. 치환했을 때. 막 예를 들면 여기가 이런 거야. 여기가 8 같은 게 써있는 거. 8. 8은 2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여기서 치환됐을 때 여기서 다르게 개수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에 8 같은 경우 2의 세제곱이잖아. 2를 라지 A 같은 걸로 치환하잖아. 그럼 대칭으로 만들어져 다시. 그래서 그거는 관찰하기가 좀 힘들어 그냥 대놓고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시. 자, 여기가 왜 맞자리도 가능한지도 설명해줬어. 얘가 부호가 반대인 것도 돼. 왜냐면 그걸 묶었을 때 x마 x분의 1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x마 x분의 1을 만들면 되는 거야. 공통 부분을 만든다는 개념이야. 그럼 요 뒤에 원래 플러스 6이 있었잖아. 걔가 요 마이너스 2랑 계산되고 나면 얘가 플러스 4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여기서 치환한 다음에 인수분해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2차항, 얘의 1차항의 개수, 상수항이야? 크로스 될 거 아니야? 뭐하고 뭐 돼? 4일에 마마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x뿔 x분의 1 마이너스 4 인수분해. x뿔 x분의 1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겠지? 앞에 x제곱이 있고 이렇게. 됐어? 그 이후에 x항 하나는 엿다 넣어주고 x항 하나는 엿다 넣어주는 거야. 다시 뽑아냈으니까 다시 집어넣는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됐다. 이게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예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말고. 한계수가 일정해. 4차까지 정도. 됐어?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죠? 5번까지 했구나. 6번, 7번까지 밖에 없어요. 6번, 7번. 자, 6번입니다.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 자, 인수정리를 통한 인수분해는 단순히 이거잖아. fx 어떤 식이 있어? 근데 fa가 우연찮게 0이 됐어. 누구를 인수로 갖는 거야? x마 a를 인수로 갖죠? x마 a를 인수로 가죠. 그럼 뭐 쓰는 거야? 조립제법 쓰면 됐었죠? 근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될 포인트 하나만 있어요. 그 a라는 애를 대입해서 0이 되는 애를 찾을 건데 그 a는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fx의 뭐에?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 봐서 확인한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큰 애 분수꼴에 막 뿔마 6분의 1 따위를 넣어야 0이 되는 문제도 충분히 존재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1 같은 것까지. 재민아. 안 될 것 같은데. 7번. 마지막이 항의 개수도 여러 개고, 항의 개수도 여러 개고, 문자도 여러 개야. 그걸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보통 말하죠.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기본적인 흐름이 이런 거죠. 이거를 여기서 막 예시를 들어 설명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따 문제 풀면 거기서 나오면 다시 설명하긴 할 건데, 기본적인 흐름은 첫 번째 어떤 거래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것을 의심하면서 풀기 시작하면 돼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로 묶어내고 나면 공통 부분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면서 뒤쪽을 만들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안 생겨. 그때는 보통 상수항처럼 취급되는 아이가 인수분해가 돼서 크로스 인수분해가 되거나 기타 등등이 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림차순,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했는데도 안 보이는 문제가 존재해요, 또. 근데 그 경우는 보통 항이 6개이거나 항이 6개일 때 둘둘둘 임의로 묶었을 때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적절하게 둘둘둘을 묶었을 때 공통 부분이 생기거나 셋셋을 묶었을 때 공통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내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도 되게 여러 개고 문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으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택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여 관찰하는 게 1번이야. 그걸 관찰했는데도 안 되면 적절하게 묶어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다시 관찰해 봐야 돼. 그것도 안 되면 또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형태의 특이점이 있나 이런 것을. 근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또는 적절하게 묶어내서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공통 인수가 생기는 게 아니야. 공통 부분이 생겨서 그 공통 부분을 치환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알 수 없다고. 그냥 취급 보자마자는 알 수 없다고.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거야, 다. 근데 흐름 자체는 이런 식의 흐름을 잡는데, 자, 이제 큼지막한 흐름을 다시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인수에 대한 관찰은 계속해야 돼요.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그거는 문제풀이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공통인수로 묶어낸다. 자, 최종적인 답을 얻은 다음에 공통인수로 더 뽑아내지는 건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공식 사용한다. 공통인수로 묶어내는 게 처음에 했으면 공식을 사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됐죠? 공식 사용이 안 돼. 그러면 대부분이 뭐 둘둘 아니면 셋 하나 한 개수에 따라서 그거 확인해보고, 그리고도 안 돼? 그러면 인수정리. 그리고도 안 돼? 그럼 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또 특이 인수분해가 있었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라든지 대칭형 4차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 그대로 풀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는 약간 로직처럼 순서대로 파악해보고 확인하면서 문제를 푼다 정도의 개념이고, 인수분해는 대부분 잘 돼요. 인수분해까지는. 근데 특히 특이인수분해에서만 좀 주의하시면 돼. 특이인수분해에서만. 됐죠?